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한국상해방송 용식을 안내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그 국회 최승재 의원 사무실에 들어서 그 바쁘신 가운데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네. 그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 81일간 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단식까지 하시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뭐 천막에 사진을 찍고 이래서 하는데 이번에 그 추경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좀 있을 타입인 거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거짓과 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 요번에 사실은 그 7차 추경이 했는데요. 사실 대선 앞두고 급하게 추경이 있었는데 그 추경의 원래 취지는 기본적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원래 이제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손실보상도 좀 제대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지원 금액도 좀 사실은 지금까지는 80%밖에 보존율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률도 좀 올려주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취지는 그 중소기업까지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은 뭐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택도 없이 소상공인 기준만 연매출 10억 미만만 해주다 보니까 사실 그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매출이 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손해지. 엄청나게 손실을 받고 종업원들도 사실 나가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뭐 지원금은커녕 손실 보상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간에 구제를 해보자라는 게 손실 보상의 어떤 최초의 그다음에 추경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 뭐 사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여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정부에서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번 정부는 참 특이한 게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정부가 반대하고 사실 여당과 정부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았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산자위에서 원래 상임위를 먼저 거치게 됐지 않습니까? 산자위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여야가 상당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산자위 합의를 보기를 요번에 손실보상액을 한꺼번에 처리 못하니까 급한 대로 방역지원금이라는 목적 하에 먼저 320만 개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이걸 갖다 보상금을 조정하고 이러면 이제 복잡하니까 법도 바꿔야 되니까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320만 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1,000만 원으로 주자. 뭐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건 그 야당의 주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여당 야당이 합의를 같이 본 겁니다. 그다음 보정률도 현재는 80%만 손실의 80%만 돼 있던 걸 100%로 하게끔 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한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실을 보면 10만 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형식만 버는 건데 그것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는 거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중소기업까지 다 중기업까지 돼 있는 걸 갖다가 10억에서 100억까지 10억 이상의 100억까지 주는 거로 했었고,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산자위에서 한 게 그 손실보상에 관련된 소급 적용에 관련된 부분을 주장을 산자위에서 했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이것만 내면 안 되니까 과거의 것도 하자 그래서 제가 예산을 10조를 또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마침 산자위에서 주장을 했지만 또 예결위까지 들어갔습니다. 예결위 들어가서
하는데 정부가 반대한다고 갑자기 그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뭐 50조니 30조니 주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급하니까 산자 이 합의 사항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300만 원만 여야의 합의를 무시하고 300만 원만 우선 주자. 그게 이제 14조입니다. 300만 결국은 원. 대선 때문에 했다는 거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300만 원만 주자는 거에 플러스 거기다가 나머지 이번에 택배 노동자들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파업하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 택배 노동자들한테까지 돈을 주자. 그 다음에 취업하는 근로자들한테 취업 지원금까지 주자.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그게 17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얘기할 때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소상공인 자영업을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여야 합의를 봤으니 1,000만 원을 줘야지 300만 원 주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 나머지를 또 조정해서 주자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하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 100만 원이라도 준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겠지만 기왕에 여야가 합의를 본 내용을 갖다가 1,000만 원을 주고 보조들도 이제 손실보상금 이제 4, 4분기에 줄 건데 100%로 주게 되면은 좋은데 이것도 보상금도 아니고 방역지원금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때 가서 예결위가 언제 열릴지도 몰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자영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여기서 하자고 얘기를 그렇게 누누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니 갑자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300만 원이라도 주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주자고 주장한 거고 거기는 300만 원 주자고 한 건데 원래 취지는 본인들은 더 많이 주자고 했던 건데 그렇지.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쌀 한 가마니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라면 하나를 줬습니다. 라면 하나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받으면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만 쌀 한 가마니 받아야 될 사람은 라면 한 가마니 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당장에 급하니까 굶어 죽겠으니 받겠지만 왜 쌀 한 가마니에 대한 권리까지도 왜 포기를 하고 나중에 받게 합니까? 기왕이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쌀 한 가마니에 권리는 인정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그래서 본회의 때, 추경 때 제가 차마 요번에 추경 300만 원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못했습니다. 왜? 찬성을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라면 하나만 받는 거에 대한 권리만 인정해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라도 추후에 권리를 쌀 한 가마니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라면 하나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너는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밑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최 의원하고 우리 한국상인뉴스에 한국상인 방송에 지금 하면서 오늘 사실은 네. 조회수 10만 회 네. 특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고문 아닙니까, 그지? 네,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달인가 5월달에 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우리 법안 제출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네, 예. 민주당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피해 지원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아니라 아. 비용비로 나가겠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손실보상 법안을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묵살시키잖아요. 묵살시키고 소위 얘기해서 가짜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죠. 지금 손실보상법을 피해 보존율을 80%로 낮추고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원래 손실보상법이라는 거를 사실은 굳이 만들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외국은 손실보상법이라는 게 지금 법에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계 최초의 손실보상법이라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외국은 손실보상법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냐? 헌법 23조에 있고요. 공공 필요에 의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했을 경우, 영업금지나 이렇게 시켰을 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손실이 났을 때는 보상을 해주게끔 돼. 감면법이나 재해라든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걸 갖다가 뭐 법을 만듭니까? 그게 헌법에 있는 건데 아니 상위법에 있는 걸 하위법에 또 만들 필요가 없던 거거든요. 근데 굳이 법을 만들려고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드는 과정이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을 만들기 전에 원래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영업금지, 영업제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을 만들기 전에 거는 지원금을 주겠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보상법을 만들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전 국민한테 나간 제한한 지원금 똑같이 나갔는데 그거를 소상공인들한테 회수하겠다. 거의 협박 수준이죠. 회수하겠다. 그러한 다음에 손실보상법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거는 소급 적용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달서부터 작년 7월 달부터 보상법을 만들었습니다. 보상법을 만들었는데 그 보상법마저도 매출이 많은 곳들은 전혀 보상을 안 해줬고요. 연매출 10억 이하. 그리고 보존율도 손실에 대해서 80%만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보니까 대부분의 손실 난 사람들의 거의 40% 30%가 10만 원만 보상을 해주고 거의 아니 2년 몇 개월 동안 거의 폐업하고 거의 임대료도 안 되는 걸 갖다 보상이라고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받으려면 받아라 말려면 말아라 거의 이거는 협박 수준이요. 원래는 보상이라는 거는요 배상과 보상은 틀린 점이 뭐냐면요 국가가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채권 채무인 겁니다. 보상을 해야 당연히. 근데 이거는 거꾸로 줄려면 받아가려면 뭐하고 이번 기간 내에 신청 안 하면 안 줘. 이런 거는요 수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거의 마치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그 피해를 주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마치 구걸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영업을 공공 목적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제한했을 때.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하게 하면요 매출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매출이 없으면 망하면요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저 사람이 매출이 없고 했으면은 이 사람이 이 매출을 채워줘야 된다. 이 사람이 이득을 손해를 봤으니 그럼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 제한을 걸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묻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영업 금지를 제한을 걸고 그 다음에 전국민들한테 재난 지원만 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보상금도 안 주고 국가가 이건 공권력에 완전히 폭거죠. 그리고 영업 그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를 주장했고요. 간접적으로 지원 활용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만큼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다른 데들은 안 줬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상관없는 하다못해 대학 교수, 정치인들 연봉이 10억짜리들도 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 돈을 아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줬다면은 그 참담하게 자살하고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보상을 받아서 재기했겠죠.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살하고 폐업하고 그런 사람들, 그 가족들이 은행에서 부실 채권이 생겨서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락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세금을 내서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더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다 전부 다 해외로 이민 가거나 전부 다 죽으라고 자살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모든 정책이 이렇게 법과 제도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사각지대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재 의원께서 우리 소상공인을 대표했던 분으로서의 그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비례대표가 전국구였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전국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비례대표가 아니고 우리 최성기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 역시도 평소에 현장 전문가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국민의힘에 또 내지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 영세상인 모든 영업 상행위를 하는 분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